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성전립선염 진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전립선염이라고 진단받은 환자분들 중에 진짜 만성전립선염, 그러니까 전립선의 문제인가? 이거를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전립선염은 4가지거든요. 급성세균성 전립선염, 만성세균성 전립선염, 만성 비세균성 염증성 전립선염, 만성 비세균성 비염증성 전립선염, 이 4가지예요. 근데 제가 지금 진단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전립선염은 3번, 4번이에요. 환자가 어떤 불편한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을 갈 거잖아요. 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전립선에서 염증이 나온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백혈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3번째 카테고리예요. 4번째 카테고리는 환자가 밑에 어디가 불편해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 의사가 전립선염이 의심됩니다. 검사해 봅시다 해서 검사했더니 세균도 안 나오고 백혈구도 안 나왔어요. 그래도 지금의 교과서는 이 3번, 4번의 경우에 전립선염입니다 라고 진단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저는 이 3번, 4번이, 특히 4번이 진짜 전립선염인가? 라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지금부터는 제 임상적 경험에서 나오는 거고, 전립선염에서 지금 이제 교과서에서는 벗어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냐면, 교과서대로 진료해도 좋아지질 않아요, 환자가. 아까 1, 2, 3, 4번의 전립선염이 있는데 1번, 2번 전립선염은 항생제를 어떻게 쓰라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쓰면 환자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이 한 가지예요, 치료 방법이. 근데 3번, 4번 전립선염의 경우에는 치료 방법이 무려 수십 가지가 넘어요. 이게 왜 수십 가지가 넘냐 하면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골반부의 이제 통증이나 증상을 얘기하는 환자들을 보면은 급성 전립선염이 왔을 때랑 너무 달라요. 급성 전립선염은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을 특히 얘기하는데, 세균이 와서 급성으로 막 전립선에 염증을 일으키면은 환자들의 증상이 대체로 소변 보기 힘들고 전신에 열나고 막 그게 제일 힘들어해요. 근데 3번, 4번 전립선염 환자들 경우에는 뭐 고환이 아파요 라든가 아랫배가 어디 불편해요, 뭐 이렇게 다리가 찌릿거려요, 뭐 요도 쪽이 요도 쪽이 불편하고 아파요, 뭐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무거워요,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거를 전립선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묶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전립선은 그런 장기가 아니거든요. 전립선이 뭐 교과서엔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많은 신경이 이쪽 옆으로 다 지나가기 때문에 수많은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전립선이라는 장기에서 수많은 증상이 생길 수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라고 봐요. 특히나 뭐 사타구니 쪽이 불편하다든가 아니면은 항문이 불편해요, 혹은 뭐 회음부가 불편해요,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는 전립선의 원인이 아닐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 치료를 해보면은 보통 환자들이 막 한 2년, 3년, 뭐 5년, 10년, 20년 막 이렇게 병원들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다가 오거든요. 뒤집어 얘기하면은 2년, 뭐 3개월, 4개월, 6개월 이상을 전립선만 계속 두들겨 팼다는 건데, 진짜 전립선 문제면 그게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낫더라는 거야. 만약에 증상의 원인을 이겁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 이게 아니고 저거였으면, 이게 아니고 다른 거였으면 환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립선 영양제를 사 먹고 전립선 뭐 도움된다는 반신욕을 하고 오만 걸 해도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애시당초 전립선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제가 만성 전립선염이라고 하는 환자들을 볼 때 다른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히스토리를 물어보질 않아요, 과거력을. 그거보단 환자한테 뭘 물어보냐면 지금 어디가 불편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증상이 뭐냐고 물어보고 그 증상만 보고 제가 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의심을 해서 찾아보면 근육이거나 신경이거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자, 당신의 증상의 원인이 여기 있었어요 라고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환자가 제대로 된 진단을 안단 말이에요. 자기 증상의 원인이 이거였구나 라고 알게 돼요. 근육이었으면 근육, 신경이었으면 신경이었구나, 혹은 다른 데였으면 다른 데였구나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환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시작합니다. 당연하지만. 그리고 그 노력이 효과를 보여요. 그러면 많은 전립선염 환자들이, 소위 전립선염이라고 잘못 진단받아서 치료받고 있던 환자들이, 잘못이란 얘기는 여기는 잘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른 비뇨기과들에서 진단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과서대로 진단하는 거예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교과서대로 진단받았던 환자고 제 눈에는 이제 전립선 원인이 아닌 다른 원인의 환자들이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면 실제 증상이 좋아지거든요. 거기서부터 진정한 치료가 시작돼요. 거기서부터 전립선, 소위 말하는 만성 전립선염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절망이 해결돼요. 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단을 받아요. 그 진단을 가지고 열심히 치료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절대 안 나아. 좋아지질 않아. 그럼 거기서 가장 무서운 게 뭐가 오냐면 절망이 와요. 나 어떡하지? 나 진짜 큰 병 있는 거 아니야? 나 안 낫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람이 예민해지고 거기에 계속 신경을 쓰게 돼요. 제가 다른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른쪽 무릎도 많이 아파봤고 위막성 대장염 같은 것도 있어봤고 그렇게 오랫동안 몸이 어디가 아프잖아요. 거의 대부분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짜증도 잘 내고 이렇게 돼요. 몸이 계속 아프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환자들이 그게 치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 그게 1, 2주 만에 그렇게 변화가 오진 않지만 한 3개월 있다가 보고 6개월 있다가 만나잖아요. 그러면 훨씬 유쾌한 사람이 돼 있어요. 바뀌더라고요. 아, 그래서 진단이 진짜 중요하구나. 만성전립선염 환자들 중에 그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만성전립선염은 불치병이다. 잘 안 낫는다. 저는 생각이 달라요. 불치병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아직까지 의사들이 진단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제가 보는 환자들 중에도 저도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사람의 몸은 매우 정교한 기계예요. 언제나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런 증상이 생길 때는. 거의 대부분 다 증상이 있고 그걸 아직까지 못 찾았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몸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좀 치열하게 물고 늘어질 필요가 있기는 해요. 그렇게 진단을 제대로 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특히 만성전립선염이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좀 괜찮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